2022년은 미국 증시에게는 최악의 한 해였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가장 최악의 한 해였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술주들의 폭락,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압박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들의 폭락이 가장 큰 문제시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자, 향후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상승할 수 있겠는지, 또 국내 증시는 여기에 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럴 효과는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동안 기대를 조금 모았던 중국 쪽 관광객,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PCR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 나왔죠. 자, 우리나라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까지도 지금 같이 가세해서 나가는 모습이라서 중국 입국자들이 사실상은 입국하기 조금 어려운 상태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에게 다시 찬물이 끼얹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증권사들이 새해에 뜰 업종들을 일제히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증권사들이 이야기하는 업종에 대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증권사들이 내다보는 그런 어떤 업종군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어떠한 상황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한번 우리가 참고해볼 필요는 있겠죠. 자, 증권사들은 어떤 업종들을 주목하고 있고 어떤 업종들을 피해야 한다고 얘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월 2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첫 거래일입니다. 자, 오늘은 9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아침 무료방송은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어쨌건 오늘은 10시부터 시작하니까 조금 차분하게 시무식 진행하시고요. 그다음 10시부터 대응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지난 연말 시점에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됐느냐죠. 우리가 쉬고 있을 때 미국장은 급등을 한번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하락이 됐습니다. 29일장에서 급등이었고요. 30날 폭락했다가 다시 막판에 좀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들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고요. 1월 2일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미국이 휴장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연말에 쉬고요. 얘네들은 연초에 쉽니다. 그래서 일단은 1월 2일 날 휴장이 되는 상황에서 안 좋은 상태를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거리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한 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22년. 일단은 다우지수가 0.2% 떨어졌고요. 나스닥도 0.1%대. 그래도 막판에 많이 올려놔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느냐 생각되긴 하는데, 그다지 썩 그래도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면 연말인 시점, 즉 12월 달에는 대체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를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2월 달에 산타고 뭐고 간에 하나도 없었고, 사탄 랠리라고 부를 정도로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좀 많이 줬고요. 작년 한 해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공장이 돌아가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실업률이라든지 또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초반부터 중반, 하반기에 걸쳐서까지 3 콤보, 3단 콤보로다가 때리고 들어오는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점이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자,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효과는 나올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이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이면은 될 것이다. 금리 인상 종료라는 것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 말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갑자기
4%대, 3%대 이렇게 떨어질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뭐 6%대, 5%대 유지하고 있으면 별 수 없어요. 금리를 0.25라도 계속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근거로 지금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 상반기 동안은 금리 인상이 계속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금리 인상이 만약에 진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2월달 바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효과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없어요. 이제는 뭐 금리 인하를 따져봐야 될 시기입니다. 금리 동결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가 금리 올려버리게 되면 이거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뭐 이것 때문에 기대가 나온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보통 이런 효과 같은 경우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뭐 예산안 편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작년보다는 좀 안 좋았던 상황들을 어떻게든 개선시켜 나가려는 그런 어떤 정부의 어떤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 뭐 금리가 멈출 것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12월에 이제 고용지표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용지표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실업률은 그냥 그대로 3.7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3.7이 나올 거고요. 비농업 부문에서의 고용자 수가 좀 많이 줄었을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6만 명 정도였는데 이번에 20만 명 정도로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고용이 썩 좋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된다라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은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월 달에 형성되는 FOMC이기 때문에 1월 달의 실업률 말고도 2월 달 실업률도 또 봐야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은 일단 기대감만 조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는 뭐 그다지 좀 좋지 않아요.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조금 올라가는 거 이거 다 고용으로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연준 회의록이 FOMC 회의록이 또 발표가 되는데 1월 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금요일날 영향을 좀 받게 될 텐데 연준의 이런 회의록이 발표가 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힌트를 좀 주는 모습이 좀 있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힌트고 나발이고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지표들 그다지 썩 훌륭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주겠죠? 그 CPI 지표 발표되는 그 시점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어떤 포인트를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월 12일입니다. 우리나라 만기일인데요. 이때 이 CPI 지표가 발표되는데 요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것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이번 주는 그렇게까지 시장을 뭐 끌어올릴 만한 그런 효과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도 연말 시점에서 약간 주가가 상승하려고 했었던 분위기, 또 바닥을 잡으려 했었던 분위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그 연말 시점에서 많이 하락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권사는 상반기 코스트 밴드를 2135포인트에서 2550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대신증권은 계속 2050까지 얘기하고 있겠습니다만 상반기 전략을 보게 된다면 2300포인트 초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요. 지금 보면 2300포인트 초반이다라고 하니까 위로 한 200포인트, 아래로 한 200포인트 해서 그냥 지들 맘대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망치는 사실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2500포인트에서 마무리했다 그러면은 상반기 코스피 밴드는 2300에서 2700으로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 그런 포인트냐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형태의 전망치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뭐냐면 하단에 대한 포지션은 조금 약화됐고요. 상단에 대한 포지션은 조금 높게 예측되고 있다는 거, 이런 정도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 말고는 특이한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주가 지수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상반기는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는 제가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겠죠. 계속 꾸준하게 금리 인상이 일어나겠습니다만 금리 인상의 어떤 급격한 변화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요.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 0.2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상이 유지가 되면서 시장의 상황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금리 인상이라는 게 그래요. 금리를 뭐 내리든 올리든지 간에 해놓고 시장이 여기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이게 몇 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면 올 상반기 정도는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국 봉쇄, 연준의 어떤 피봇,
네, 즉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인데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좋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중국 봉쇄 같은 경우도요. 뭐 지금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결과는 이거적으로 네 다시 낮춰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 이런 정책을 좀 풀어냈을 때 갑자기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나서 피크치를 찍고 나면 점점점 줄어들면서 안정화 단계로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쪽에서 제로 코로나를 풀고 다시 뭐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는 금방 괜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잠깐의 어떤 해프닝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경기 위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서서히 네 압박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닐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중국 쪽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중국발 입국자 PCR이죠. PCR 검사를 의무화하겠다. 그래서 리오프닝주들이 같이 비상에 걸려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난 주말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반짝반짝 움직이면서 기대감을 좀 많이 모았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재확산 위험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즉 입국하기 전에 검사하고 입국하고 나서 또 검사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카지노, 항공 뭐 이런 쪽 여행주 이런 쪽에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가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 상승세가 좀 있었고 항공주 티웨이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런 쪽도 크게 상승했었죠.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해서 주가 상승하게 되는 모습이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뭐 이런 쪽에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배경이 어떤 정도 지배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급 종목도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서 파라다이스하고 모두투어 이 두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같이 볼 수 있는 종목들, 네, 뭐 면세점이라든지 또는 항공주 이런 쪽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중국의 이러한 모양새들이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단기적으로 갈 것이냐.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이거 지금 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것이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지금보다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라인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네,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보도록 하죠. 중국 정부, 중국의 이런 어떤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의 방역 강화, 그 다음에 중국 관광객 비자 발급이 단기간 중단된다. 그래서 이런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조금 주춤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2월 말까지 대중국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단기 비자도 제한하고 항공편 운항도 축소하고 뭐 단기 체류자 격리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도 내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중국은 이제 다시 제로 코로나 못 간다고 그랬죠. 너 봐봐라. 제로 코로나 풀어주니까 이렇게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시위에 의해서 지금 이 제로 코로나가 풀려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만들어냈을 때 시위가 다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진핑의 연임을 성공한 그 초기 시점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지 않고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중국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정보, 자료 등이 너무 부정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들 뭘 이렇게 숨기냐? 니들 뭐 감염자 많으면 많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그러면 되지. 니네 왜 이렇게 속여대냐? 차라리 이럴 거면 니네들 전부 다 검사하고 들어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유럽도 여기 동참하게 되고 미국도 동참하게 되고 중국이 지금 조금 정부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뭐 다시 봉쇄하기도 애매하고 뭐 이런 상황이겠죠.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지금 빗장을 걸어 담그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중국의 입장 표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쭈 니들이 그렇게 했어? 그럼 우리도 다 막
가다 걸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입장에서도 야 니네들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니네들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뭐 해외여행 금지야. 뭐 인민들은 밖에 나가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된다면 뭐 아무래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는 상태가 놓인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되는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리오프닝에 대한 관련한 부분들이 이대로 영원히 지속된다면 이건 굉장한 악재예요. 지금 당장 팔아버리거나 지금 당장 대응하면 안 되죠. 근데 요거는 길어봤자 짧은 기간입니다. 네, 짧은 기간. 뭐 길어봤자 몇 개월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올 상반기 안에는 어쨌든 정리가 돼야 되는 입장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가격이 더 싸게 만들어진다면요. 이런 건 놓치면 안 되겠죠. 앞으로 좋아질 건데 지금 어떠한 악재나 어떤 이슈 또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뭐라 그럴까 뭐 가격이 좀 싸졌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시면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겨울철 잠바, 겨울철 이제 그 코트를 사러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지금 아직은 날씨가 따뜻해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코트가 잘 안 팔려요. 근데 백화점에서 재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물량을 좀 많이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일이 크게 들어갑니다. 원래 100만원짜리가 한 6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추워질 거예요. 어차피 추워지면 코트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재고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60만원에 세일하던 것이 다시 80만원, 90만원, 100만원 또는 그 이상에도 팔릴 수가 있겠죠. 코트가 막 갑자기 많이 필요했어.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졌어. 그러면은 100만원짜리가 120만원에 팔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자, 어차피 겨울이 와. 근데 나는 코트가 필요해. 사기는 사야 될 것 같아. 그럼 언제 사는 게 좋죠? 쌀 때. 지금 쌀 때 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제 여름옷 없으신 분들은 지금 여름옷 사세요. 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역시즌. 네,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작용이 됩니다. 이러한 그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네, 가격이 쌀 때를 노리시는 그런 전략들 취하시면 되겠고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어제 월급 종목을 공개해 드렸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월급 종목을 딱 받아들였다라면 어우씨 뭐야 너무 올라서 못 사겠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일단은 가격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얼마 좋습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뭐 괜찮아요. 뭐 지금 당장 악재 나와서 어떡해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놔둬요. 어차피 좋아질 거고요. 나한테 없는 거라면 매수 타이밍 좋은 데 잡아서 대응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새해에는 어떤 업종을 사면 좋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전문가들이 뽑았다라고 하는데, 일단 증권사 애널리스트, 네, 자산운용, 뭐 이런 사람들, 뭐 센터장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 좀 해주는 모습들이에요. 일단 신년 증시 전망 릴레이 인터뷰라는 것을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든 증권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 더럽네, 뭐 이제 끝났네,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전 모든 증권사에서 반도체 얘기하고 있어. 이러면 얘네들이 우리를 엿먹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좋아져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업종들 살펴볼게요. 비선호 쪽을 보게 되면 내수 소비는 죽었다.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소비는 어차피 늘어나게 될 텐데. 자, KB증권에서 내수 소비는 안 된다. 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거고요. 멜치증권에서는 인터넷, 네이버나 카카오,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건설과 은행,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화학과 건설이고요. 에이펙스 자산운용에서는 바이오, 게임, 엔터주 이렇게 보지 말라 얘기 됐습니다. 근데 엔터주 같은 경우 왜 보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자동차 왜 안 봐야 되는지 모르겠고 은행주 왜요? 네, 화학은 또 왜요? 왜 이렇게 지금 바이오나 게임주, 인터넷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왜요? 라고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호 업종들 보시면 반도체 쪽은 모든 증권사 운용사들이 전부 다 얘기합니다. 뭐 모르지 뭐 이거는 저기 뭐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서 뭔가 이제 샤바샤바를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모든 업종들에서 모든 증권사들이 전부 다 반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차전지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교보증권 빼고는요 2차전지 지금 태양광 친환경 이쪽은 다 사라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은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2차전지를 왜 아직도 사라고 얘기하는지 글쎄요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좀 특이하게 금융주들을 상반기 동안
봐라. 이거는 제가 해드린 말씀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은 금리 인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금융주 sek터들은 일단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베어링 자산 운용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들을 조금 집어낸 모습이고요. 삼성증권에서는 리오프닝 수혜주와 편의점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반도체와 2차전지에 꽂혀 있습니다.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제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뭐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내용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이 교보증권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 소진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이 2023년 상반기 D램을 비롯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이 얼마나 회복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어쨌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자, 삼성증권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주는 실적이 앞서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반등을 시작할 텐데 이것이 바로 2023년 상반기 중에 투자 기회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거 제가 해드린 말씀과 비슷하죠.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들은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린 상태에서 주가의 반등 포인트만 노려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지금 뭐 실적이 나빠요, 뭐가 어째요, 뭐 등등등 얘기하면서 안 좋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 그 부분이 이제 그것도 뭐 피크라고 봐야 되겠죠. 뭐 최대한 떨어질 수 있는 데까지 다 떨어지고 나면 더 이상은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보다 더 나쁜 게 없으면 앞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분명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기존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2차전지에서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기업들의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려아연과 같은 그런 기업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지. 왜냐면, 이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고평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대신에 뭐 재료를 가져다 파는 회사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간 뭐 전액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즉 자기가 하고 있는 본업에 충실하고 있어. 나는 화학주인데 2차전지도 같이 다루고 있어. 나는 뭐 다른 뭐 철강주인데 2차전지도 다루고 있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 2차전지는 어차피 계속 성장해야 되는 업종이니까. 자, 이렇게 분류를 조금 나눠본다라면 2차전지라고 다 나쁜 게 아니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배터리 해가지고 그동안 주목받았던 기업들, 고평가된 기업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만 2차전지에 발꼬락 정도 하나 걸치고 있기는 있는데 주가는 아직 안 올랐어. 이런 기업들은 한번 주목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기계, 금융, 자동차 부품, 리오프닝 수혜주 이런 것들도 업종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깊이 해야 될 것은 인터넷, 건설, 화학 이런 쪽이고요. 내수 소비, 인터넷,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들, 건설 뭐 등등등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군들은 좀 조심해라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랫폼 관련주, 인터넷 이런 쪽은 바이오 이런 쪽 다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경기 전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 조금 좋게 본다면 바이오 이런 것들을 추천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당연히 화학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소비주 이런 쪽은 당연히 같이 끌고 가야 되죠. 특히 뭐 엔터테인먼트나 또는 뭐 저런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놓쳐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쪽은 사실 나쁘게 보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은행주들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나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찝어낸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사실 뭐 거의 모든 업종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다 나빠 보여요. 근데 특히나 이제 이런 나빠야 될 것들, 사면 안 되는 것들을 볼 때는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진 것들 위주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아직도 떨어지지 않았거나 더 떨어질 만한 상황이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보면 오히려 2차 전지를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말한 그런 종목군들은 뭐
뭐 네이버 카카오라고 하더라도요, 반등을 오히려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종목마다 다르긴 해요. 자, 종목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업종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조금 뭐가 좀 이렇게 아구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해왔었던 이 증권사들의 이야기들과 뭐가 또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시장을 그래서 좋게 본다는 거야, 나쁘게 본다는 거야. 자, 생각해봐요. 2023년도에 반도체 쪽, 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이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주가가 안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가의 상승 밴드를 2,500포인트로 잡아놓으시면 안 되죠. 더 위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매수가 잘 들어가서 주가가 상승할 건데 대형주들이 올라갈 건데 주가는 못 올라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참고 정도만 좀 하시면 되겠고,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증권사들이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탑픽으로 꼽았다는 거, 약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참고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점 보러 가는 거 있잖아요. 사주 운세, 신년 운세 이런 거 보러 가는 것처럼 재미 삼아서 한 번씩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2008년 이후에 최악의 한 해를 보냈는데, 새해에는 일단 연준의 어떤 그런 압박감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주가는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2월 달에 나오는 그런 연준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번에 FOMC 회의록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강화, 이 소식은 리오프닝주에게 단기적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사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 버리면 좋은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요. 네, 길게 보면서 어차피 리오프닝은 해결이 돼 라고 생각하신다라면 그냥 뭐 들고 가시거나 아니면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사시거나 그렇게 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네. 자, 증권사에서 새해에 뜰 업종을 골랐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물론 이제 고평가되는 종목들, 즉 업종 말고 종목으로 들어가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종목들로 봤을 때는 지금 증권사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경기가 점점점 좋아질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 주가 상승으로 가게 될 거고요. 2차 전지 조금 특이하게 조금 구분을 좀 지어줬어요. 지금 올라가 있는 배터리 뭐 이런 쪽 아니라, 네, 원래 이제 자기 본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2차 전지와 연관고리가 있는 그런 종목들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쪽에서 기회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조금 다르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무조건적으로 고평가 종목 추천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더 맑게 하고 더 효과적인 목적을 갖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힘을 믿어라. 마음속으로 온통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생각만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게 하는 것이 좋다. 뭐든 할 수 있다로 접근하라. 네, 이거는 뭐 자기계발서가 아니라요, 주식으로 아주 큰 성과를 내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네, 뭐 감을 좀 잡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존 템플턴 경입니다. 존 템플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정말 좀 주목을 받은 그런 분들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은 뭐 가치 투자나 성공 투자 이런 쪽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봉사 활동도 굉장히 많았고, 또 뭐랄까, 작가의 능력도 좀 있어요. 열정이라는 책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자기개발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써놓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 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라는 거죠. 그럼 되는 게 좋으냐, 안 되는 게 좋으냐. 당연히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새해 첫 다짐은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잘 되실 거고, 다 복 받으실 거고, 다 성공 투자하실 겁니다. 지금,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이겨내시고요. 네, 화이팅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오늘은 아침 무료 방송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네, 10시부터 그냥 방송 없이, 네, 장 시작 쭉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녁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또 무료 방송으로 보시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이제 장중 시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거래일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